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 인문학 토요 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 편지는 이제 955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 편지를 소개합니다. CEO 토요 편지 제 795호. 사람들끼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일륜지 대사이다. 구체적으로 혼례다. 이렇듯 큰 일을 주례로서 집전한다는 것은 무척 부담되는 행사이지만 오히려 인생의 교훈을 얻고 배움이 적지 않다. 결혼식을 앞두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매사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조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례를 맡는다는 것은 조고각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딛고 있는 발밑을 살피는 성찰의 기회다. 주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짧은 수행이다. 결혼식은 내일이지만 22번째 수행하며 준비했던 주례사를 옮긴다. 하객 여러분, 죽어도 오고 마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를 모르는 꽃들이 겁도 없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 꽃처럼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맡기에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부 아버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의 각별한 배움의 인연과 자신이 살아온 것과 반대로 말하면 좋은 주례사가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온 두 사람은 신부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공부하는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안부를 물으며 점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이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 중이었던 신랑은 수천 킬로 떨어진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신부를 다시 만났고 서로에 대해 깊어지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기에 이 결혼식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애틋한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에 감동했고 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에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결혼에 아낌없는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례사와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결혼식 버전으로 바꾼다면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란 서로 능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르므로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삶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맞잡은 손의 감각을 잊지 마시고 간직하여 잠시 동안의 기쁨이나 아픔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픔 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기쁨 속에 아픔도 있습니다.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고 존중하고 지독히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그 무엇이든 함께 하십시오. 멀리 보고 서둘지 마십시오.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끝이 없는 인생길,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결혼식, 그 인연의 완성을 위하여 신랑 신부에게 시 한 수 드립니다. 부부 한민복. 긴 밥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내려놓아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오늘 두 사람 앞에 긴 밥상이 놓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 이보다 더 멋진 밥상은 없습니다. 부디 밥상을 잘 들고 가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맛이 있다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인생의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에 충성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의 충효가 사라지면 한 가정의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신성한 결혼식을 축하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하객입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객 여러분, 화창한 봄날이 참 좋습니다. 행복하십시오. CEO 토요편지 제796호.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고 잔인한 4월이지만 춘동의 기미는 예전과 다르지 않고 찬란한 봄으로의 채색은 속수무책이다. 계절의 여왕을 잉태하면서 약동하는 봄이 완연하지만 강 건너 저편처럼 아득하다. 그러니까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를 원작으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에서 6나라 버전으로 만든 확장판 니마 6나라에서 만든 노부부 이야기가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미국 LA 시간 기준 0시에 공개되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였으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역사의 순간이었다. 아물거리는 2014년의 기억이기는 해도 봄이면 진달래꽃 꺾어 머리에 꽂아주고 겨울엔 눈싸움하는 천진난만한 할머니 할아버지, 새신랑 새색시처럼 고운 빛깔 커플 한복을 맞춰 입고 손 꼭 잡고 다니던 90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환했던 원작 진모영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정리했다. 인터뷰 기사의 원제는 김미리 아무튼 마이웨이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년 전 한국 관객의 가슴을 데운 감동 스토리가 홀씨처럼 퍼져 190국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 2억여 명에게 소개된 것이다. 각기 다른 주인공으로 6나라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한국 원작 다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기는 처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이자 이번 시리즈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진모영 감독은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행복한 부부를 살펴보니 남편들이 유머 있고 부드러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부부간엔 강력한 가부장적 남성성이 작용합니다. 그 부분을 누그러뜨리고 교감을 이끌어내는 연료가 유머와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버럭 화를 내는 부부라면 소통이고 뭐고 10초면 대화 끝 아닌가요? 부부애를 주로 다루는 이유라도? 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면서 겪은 내적 갈등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에 관심이 갔습니다. 지난날 겪은 사랑과 전쟁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면의 갈구가 카메라에 투영된 듯합니다. 그리고 배우가 아닌 평범한 주변 사람의 삶을 차분하게 응시하면서
지혜와 따스함을 배울 수 있다는 점, 그 재미를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휴먼 다큐의 매력이 뭔가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었다. 진 감독이 찍은 한국 편에는 보길도에서 전복 양식하는 부부 이야기가 담겼다. 그가 말했다. 제 영화는 부부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가 도달해서 떨어지는 지점은 성별, 결혼, 유무를 떠나 사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천착해온 주제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사랑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난 지 100일, 200일을 세면서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도 내 상대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삽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최전선에 있는 화두는 사랑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사랑 교과서입니다. 진모영 감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어떤 인연도 없는 진 감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4월 14일 4시는 K다큐의 분수령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런 말이나 행동이 없을 때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의 문제 중 가장 오묘하고 순정한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의 순정한 높이를 배우고 그 시선의 높이만큼을 깨닫고 가는 것이 삶이다. 인간의 엇보인 바이러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 끝없는 불안과 공포의 심란, 각자 도생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보다 먼저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그것이 문제로다. 사랑에게 묻는다. 그런 것이냐?